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상균에 대해서와 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노멀이라 하면 정상이라는 거고 프로라면 균이라는 얘기죠. 그냥 정상적으로 있는 세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요즘 왜 이렇게 등장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 이게 면역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면역에 대해서 아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면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정상균, 노멀 플로라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면역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면역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가 우리 몸체 내가 있고 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면역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 몸 바깥에서 면역하고 관련된 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바깥에서 이 면역 관련 부분에 대한 역할을 잘해줘야 되고 우리 몸 안에서 면역 관련 역할을 잘해줘야지만 우리가 진짜 이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몸 바깥에 이 면역력 강화하고는 이 정상균이 대단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면역력에 대한 이해가 반쪽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체내와 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외를 우리가 그냥 피부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입, 그죠? 식도, 위장, 네? 그 다음에 소장, 대장, 뭐 생식기 이것도 다 체외입니다. 우리 몸에서 피부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소장이나 대장 이런 걸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몸 안으로 가야지만 체내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바깥하고 다 통해 있는 거죠. 입을 통해서 쭉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이 항문을 통해서 바깥에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체외로 옵니다. 이 생식기도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이 체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외에는 입이든 식도든 위장이든 소장이든 대장이든 생식기든 여기에는 다 이 노멀 플로라 정상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은 얘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질병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이 면역력이라는 개념은 알겠지만은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어떤 침입자가 있을 때 침입을 했을 때 들어온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아까 했지만 이 체외에서 1차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게 아까 했던 이 정상균이라는 이런 균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뚫리면은 이제 2차 방어가 이제 우리 뭐 알고 있는 이제 면역 세포라든가 백혈구라든가 뭐 대식 세포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이걸 담당해서 이 면역력에서 공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개념이죠. 자, 이건 좀 약간 뒤로 좀 놔두고, 자, 이 정상균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피부에 뭔가가 우리 피부에 계속적으로 여긴 세균이라든가 먼지라든가 바이러스가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도 계속 먹을 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을 씻어 먹는다고 하지만 그 음식 씻어 먹어도 음식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묻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김치를 담그잖아요. 깨끗이 배추나 무를 씻어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을 딱 닫아가지고 이렇게 놔둬요. 그 안에서 뭐가 생기죠?
유산균이 자라나요. 그죠? 그래서 김치 유산균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공기 중에 있어요. 뭐 매주를 한다든가 콩을 청국장을 발효시킨다든가 뭘 하든 간에 이 공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균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 떨어져요. 우리가 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피부에 이제 닿는다. 아니면 우리가 먹는다. 피부에 얘들이 닿게 되면 이제 외부에 있는 나쁜 놈이라고 치죠. 나쁜 놈. 나쁜 균들이 피부에 딱 닿으면은 쉽게 말하면 이미 정상균이라는 애들이 피부에 딱 쉽게 말하면 나와바리를 형성해가지고 일본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터줏대감으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대감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딱 오면은 얘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내쫓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계속 보호가 돼서 우리 끊임없이 떨어지는 나쁜 거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들이 공격을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고 했을 때 음식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안에도 우리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입안 세균들하고 또 얘들이 또 전쟁을 해요. 식도에도 있을 거예요. 위장에도 있어요. 위장 같은 경우는 특수하죠. 여기는 산성이잖아요. 위 얘기 나오니까. 그럼 이 산성 물질에 견디는 세균들이 여기 딱 터줏대감을 잘 잡고 있어서 또 들어오면 공격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요. 대장에 가면 뭐가 있죠? 대장에 가면 대장균들이 있잖아요. 이 대장균이 터줏대감 딱 잘 잡고 있는 거예요. 나쁜 애들이나 이상한 놈들 들어오면 얘들이 공격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무너지냐? 우리 인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음식을 이상한 걸 먹는다든가 상한 걸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항생제를 먹는다든가 이러면 항생제가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 대장균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면 대장이 속에 균형이 깨지면서 설사가 나게 나고 균의 병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역력을 제대로 키워가려면 이 정상균들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균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이 비타민 있죠. 네, 이 비타민의 중요성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비타민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비타민 중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먹어서 채소나 이런 것에서 과일이나 먹어서 이 비타민이라는 게 공급되는 반면에 이 정상균이라는 이 세균들이 비타민을 만들어줘요. 이 비타민 K, 비타민 B2 뭐 이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 리오플라빈 같은 비타민 7 이런 애들을 이 세균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다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들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타민 K라든가 B2라든가 B7 이런 애들이 공급이 안 돼요. 물론 일중에는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우리 몸에서 얘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도 만들어주는 역할들 얘들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내 세균의 질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피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피부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얘들이 이제 피부에서 나름대로 정상균으로서 터줏대감 딱 자리 잡고 이게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요즘에 이제 위생관념이 철저해져 보니까 비누 가지고 씻죠. 네. 소독도 합니다. 그죠? 화장품도 갖다 덕지덕지 발라요. 그죠? 이런 환경에서는 얘들이 정상균들이 잘 못 살아요.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환경은 최근에 들어와서 얘들이 접해보는 환경이에요. 얘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죠. 한번 생각해요. 인류의 그 진화 역사 수만 년, 수백만 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매일 씻고 비누 칠했을까? 아니에요. 그죠? 매일 사장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땀 흘리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뭐 가끔가다 물에 들어가 목욕은 할 수 있었겠죠. 지금처럼 비누로 문지르고 소독을 하고 이런 환경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환경에서 얘들은 못 살아요. 우리 피부는 매일매일 이 정상균들을 죽이는 거,
죽여놓으면 얘들이 어쨌든 몇 마리가 살아가지고 또 번식해가지고 정상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피부에 지금 트러블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토피, 가려움증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얘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피부를 뭐 하는 게 좋다 이거죠. 뭐 비누로 씻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의 1차적인 조건이 뭐냐면 염도예요. 그죠? 우리가 땀을 흘리면 이게 피부에 땀이 나오잖아요. 소금기가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에서 얘들은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너무 깨끗해져 버리면 얘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피부에 적당한 소금기를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 또 여성분들 있죠. 여성분들의 질 있죠. 예. 이 질의 그 세균 문제 때문에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질의 세균들은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했지만은 우리 체외에는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가서 식도를 지나서 장에가서 나가고 생식기까지 다 세균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얘들이 정상균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면은 얘들이 정상균들이 편하게 거기서 살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게 씻는다든 그게 뭐 산을 가서 청소한다, 알칼리 가서 청소한다, 항생제를 먹는다 이러면은 얘들이 이제 대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그래가지고 얘들이 힘을 잃어요. 정상적인 애들이 힘을 잃으면 어떤 놈이 온다? 이상한 나쁜 놈들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질염, 요도염 뭐 이런 염증을 일으킨 애들이 이 정상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망가지니까 이 나쁜 놈들이 정상자를 꿰차서 생기는 게 이제 이런 질염이라든가 뭐 요도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염증들이 그래서 피부의 염증들도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양의 염도, 그러니까 산성이 됐든 뭐 알칼리가 됐든 어떤 적당한 양의 염도가 있어줘야지만 이 정상균들이 살아간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얘들 그렇게 적응해서 다른 데 딱 맞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위장숙도 마찬가지고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주력군으로 살고 있는 이 정상균들은 우리 인류가 먹어왔던 소금의 양, 소금의 질, 그게 맞게 진화해서 적응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에는 아까 했지만 미네랄들이 없고, 그죠? 없어요. 그리고 소금 먹지 말아 해서 소금도 뭐 적게 없는 환경이 되고, 피부에는 엄청나게 많이 씻어내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상한 것만 먹고 항생제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얘들이 정상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파괴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내가 있고 그 체외가 있다 그랬는데 이 체외라는 게 피부만이 아니죠. 피부, 식도, 호흡기. 아까 하나 빠졌네. 호흡기죠. 우리가 이제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가는 게 있고, 그죠? 코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매우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 해가지고 비강으로 지나갈 때 여기도 세균들이 살아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도 점막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끊임없이 액체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에도 기본적인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한 애들이 들어오면 애들이 흘러내리면서 죽이면서 이렇게 해서 되고 너무 심하면 애들이 재채기나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한 염도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들이 역할을 못해요. 아까 했지만은 피부도 마찬가지, 이 식도도 마찬가지예요. 식도, 입 안에도 그렇고 식도에도 그렇고 위장에도 그렇고 소장, 대장 이 모든 쫙 하고 코로 마찬가지고 이 생식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적당한 염도가 있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화할 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적당하게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될 때 이 정상균들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비타민 K나 B2나 뭐 이런 거 잘 만들어주고 호르몬도 잘 만들어주고 외부 오는 나쁜 놈들 이 침입자들을 얘들이 막아주고 이럴 때 우리 면역력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했던 이 균들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1차 방어군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걔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제일 중요한 요건이 염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소금기를 유지해줘야 되고 몸에 먹을 때도 먹어서 우리 각 기관에다가 소금기를 제대로 보급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이 체내로 갔잖아요. 네. 체내로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 면역 세포들이 있고 대식 세포라든가 T 세포, 뭐 NK 세포 이런 모든 세포들이 또 활동할 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염도라는 게 따라가지 않으면 얘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체내가 됐든 체외가 됐든 오늘은 이제 정상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체내는 별도로 두고 체외 부분에서도 이 정상균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염도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면역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이 정상균에 대해서 주목하고 염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는 걸 하고 한 다음에도 적당한 양의 소금기에서 미네랄 소금을 녹여가지고 몸에 한번 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애들 가려움증 부분도 마찬가지. 소금기를 해주면은 정상균들이 빨리 자리 잡아서 외부 침입자를 방지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이왕이면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골라서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